자, 안녕하십니까. 대익남입니다. 공포에 지금 대출 규제가 오고 있습니다. 금융위에서 대출 규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중에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한번 줘봤는데요. 이 대출 규제가 시작이 되면 정말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당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출 규제는 어떤 방향으로 규제가 될 건지 한번 같이 알아보고요. 대출 규제가 생기면 예상되는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뒷부분에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시청하시기 전에 밑에 이제 좋아요 버튼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가계부채 추가 대책이 26일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핵심은 DSR을 더 강화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1금융권에 40%로 묶여있는 DSR을 2금융권에도 이제 도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1금융권과 2금융권을 이제 토탈로 묶어서 40% 이제 제한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원래 이 DSR 2금융권 40%, 그러니까 비금융권이죠. 비금융권 40%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날짜가 정해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조기 도입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차주별 DSR 40% 규제를 3단계에 걸쳐 도입한다는 방침이었었습니다. 원래. 자, 이 DSR 40%가 뭐냐? 연소득 대비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액, 그러니까 원리금을 40% 이내로 이제 제한을 하는 규제죠. 지금 현재 이제 규제 지역 내에 6억 원 초과 주택을 구매하는 주택담보대출,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해서 현재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 내년 7월과 내후년 7월부터 이제 총 대출 금액 각각 2억 원, 1억 원 초과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를 앞당기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DSR은 다들 아시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대출 연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이 여기서 이제 모든 대출을 다 포함을 시킵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같은 단기성 대출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은행권에서는 차주별 DSR을 40%로 적용을 시키고 있는데 비은행권, 그러니까 뭐 보험사나 신협, 뭐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 이런 데를 이제 비금융권, 이금융권이라고 하죠. 현재 이런 데는 DSR 60%로 제한을 두고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은행권에서 소득이 좀 적어서 대출이 이제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이쪽을 이용을 하시면서 대출을 하시곤 했었는데 이걸 지금 한 대 40%로 다 묶어버리게 되면 1금융권에서 대출 거절이 돼서 보험사나 새마을금고 쪽으로 이제 가시는 분들도 조금 더 어려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DSR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예를 들어서 연봉이 1억 원인 분이 있는데 이분의 이제 대출 원리금이 1년에 4천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대출을 해주는 게 바로 이 DSR입니다. 뭐 내 연봉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1년에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대출 원금과 이자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여기서 그 차주 단위 DSR 적용 제외 대상이 있는데요. 전세자금 대출이 있고요. 요즘 이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많죠. 이 전세자금 대출을 그 총량에서 제하겠다, 아니면은 뭐 총량에 포함을 시키겠다, DSR을 포함을 안 시키겠다 등등 아주 논란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전세자금 대출은 DSR이나 이 대출 총량제에 포함을 안 시킬 것 같은 지금 움직임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까지는 건들지 않을 것 같아요. 예적금 담보대출도 마찬가지고요. 보험계약대출, 약관대출이죠. 약관대출도 이 DSR에 포함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책적 대출, 그러니까 서민금융상품, 햇살론이나 사입돌 이런 대출들 아시죠? 이 정책 지원이 되는 이런 소액대출 상품 같은 것들은 이 DSR에서 적용 제외라고 하니까요. 이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연재해 지역 등에 따른 긴급대출, 뭐 코로나 같은 대출 있죠.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같은 경우는 DSR에서 제외를 시키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300만 원 이하의 미만의 이제 소액대출 등도 포함이 됩니다. 자, 이제 본인의 그 DSR을 어느 정도 좀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검색창에 부동산 계산기라고 검색을 하시면 어플이 하나 나와요. 핸드폰으로도 이제 검색을 할 수가 있거든요. PC로도 가능하고 모바일로도 가능하니까요. 여기에 이제 들어가시면 굉장히 많은 종류의 그 조회를 해볼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LTV라든지 이제 부동산 수수료 중개보수라든지, 그리고 이제 DTI, DSR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정밀하게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내 연봉을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갖고 있는 대출 등을 입력을 하면 DSR이 나오니까 거기에서 40%를 초과하는지 아니면 40% 안에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DSR 단계적 확대가 어떤 거냐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시기죠. 21년 7월부터니까 규제 지역 내에 6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는 이 차주별 DSR 이 40%의 이제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신용대출 1억 원 초과 대출을 갖고 있는 사람도 이 40% DSR 규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 22년 7월 내년 7월이죠. 내년 7월부터는 요런 거 상관없이 그냥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이제 차주별 DSR 40%의 적용을 받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1과 2는 유지를 하는 상태입니다. 3단계인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DSR 40%가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거의 뭐 모든 국민들이 DSR 40%를 적용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단계적 방침을 조기 도입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금융권의 DSR 60%도 줄여서 40%로 만들어 버리는 거고요. 이 신용대출도 단계적으로 자금줄을 끌어놓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단계적으로 거의 뭐 3년에 걸쳐서 이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10년으로 계산을 하는데 지금은 7년으로 이제 계산하는 걸로 바뀐 상태죠.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5년으로 이제 하향 조정을 하고요. 신용대출도 갖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DSR 계산하는 게 좀 복잡할 것 같아서 제가 계산을 한번 뽑아봤어요. 뽑아봤는데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인 사람이 신용대출 8천, 보통 신용대출 만기는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죠. 그런데 이제 DSR 계산을 할 때는 총 10년으로 계산을 했다가 지금 현재 7년이고요. 내년에는 5년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한번 DSR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여기서 지금 요게 이제 해당이 되는 겁니다. 지금 시기는 연봉 5천인 사람이 신용대출 8천만 원이 있을 때 DSR 40% 기준으로 해서 18%가 나오니까 좀 여유가 좀 있습니다. 지금 이제 7년으로 계산을 하니까요. 내년 7월부터는 이제 5년으로 이제 계산을 하기 때문에 DSR을 계산을 하면은 32%가 나옵니다. 아직 뭐 40%를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가 좀 있는 상태죠. 그런데 23년 7월부터는 실제 이 신용대출 만기를 1년으로 계산을 합니다. 1년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 DSR 계산을 하면은 160%가 나와요. 그래서 완전히 지금 40%를 초과해버리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신용대출을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씩 정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 단계에 맞춰서 융통성 있게 좀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차주 단위 DSR을 적용 시에 연소득 규모 및 대출 만기에 따른 주담대 한도입니다. 원리금 균등 분할 방식의 주택담보대출 대출금리 2.5%, DSR 40%를 적용을 했을 때 대출 한도를 한번 뽑아본 거예요. 여기서 이제 기타 대출이 없는 곳으로 이제 가정을 한 겁니다. 연소득이 5천만 원이신 분들은 만기 30년짜리로 했을 때 4억 2,200만 원까지 나오고요. 8천인 분들은 6억 7,500, 1억 원인 분들은 8억 4천만 원 정도까지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는 30년짜리로만 계산이 돼 있는데 지금 정책자금 대출인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40년으로 늘어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만기가 40년이 된다 라고 하면 이 금액이 좀 많아질 거예요. 자, DSR 조기 도입이 시행이 되면 일단은 LTV보다는 DSR이 이제 우선시 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왜냐면 LTV가 70%로 해서 6억짜리 집에 6, 7에 40이 4억 2천이 대출이 나오게 되면 이 LTV가 이렇게 4억 2천까지 나오면 뭐합니까? 이 DSR이 40%에 걸려서 대출 한도가 이거보다 적다라고 하면 이 4억 2천의 대출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득 중심의 대출 심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예상이고요. 첫째도 소득, 둘째도 소득입니다. 무조건 소득 신고를 많이 이제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 급여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득 신고를 많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일반 뭐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이제 소득 신고를 좀 최대한 낮춰서 뭐 건강보험료가 좀 적게 나오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대출을 계획 중이신 분들은 일단 소득 신고를 좀 많이 하셔서 건강보험료가 좀 나오더라도 최대한 좀 신고 금액을 좀 높이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규제 지역의 주택 매수는 좀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규제 지역 수도권 내에 유주택자는 비규제 지역의 이제 대출 규제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없다 보니까 비규제 지역의 주택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규제 지역 LTV가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LTV가 10%가 차감이 되기 때문에
60%까지는 대출이 됐었죠. 대출이 됐었는데 지금 이 LTV가 나온다라고 해도 대출이 다 되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 소득 중심으로 이 DSR이 다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좀 신중히 좀 고려를 해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서민 실수요자나 MI 대출도 LTV를 좀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민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LTV가 한 70%까지 규제 지역도 나오죠. 나오는데 이 MI 대출도 LTV가 80%까지는 나오고요. 이건 비규제 지역입니다. 비규제. 비규제 지역인데 이 MI 대출도 LTV만 나오면 뭐합니까? DSR이 안 나오면은 말짱 도루묵이죠. 서민 실수요자도 마찬가지고요. 이 LTV를 좀 손을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신용대출 생각 중이신 분들은 이 조기 도입 전에 미리미리 좀 신청을 해서 대출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면은 정책이 발표가 되면 발표일 기준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수요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큰 타격은 없어 보입니다. 사실 지금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꾸준히 계속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이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정책자금 대출이나 이 무주택자의 주택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크게 지금 손을 안 보기 때문에 1주택자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타격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26일 날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발표를 하는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소식을 정리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